20조 원. 삼성전자가 단 한 분기 만에 거둔 이 경이로운 수익은 스마트폰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는 조종입니다. 지난 15년간 우리를 가두었던 사각 프레임의 권력이 무너지고 우주로 연결된 새로운 부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이제 단순한 부품 제조사가 아닌 우주 패권국의 지배력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은 지겹게 들리지만 그 반복의 순간에 정확히 올라타는 사람은 언제나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100년 전 길거리의 마차를 보며 사람들은 시끄럽고 냄새나는 자동차가 우아한 마차를 이길 수 없다고 비웃었지만 결국 말은 사라지고 자동차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신처럼 여기는 스마트폰 역시 3년 이내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전 시장 한 구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도발적인 예언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변화를 넘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자산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숫자는 작년 대비 200% 이상 폭증한 수치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단순한 실적의 숫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엑시노스 5400이라는 칩의 실체입니다. 대중은 이를 흔한 통신칩 하나로 치부할지도 모르지만 글로벌 자본은 이 칩을 일론 머스크가 구축한 스타링크의 우주망과 동기화되어 지구상의 모든 연결 단절을 박멸할 마스터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칩 하나로 인해 글로벌 금융권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며 자본의 흐름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지상기지국 방식의 치명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야망이 서려 있습니다. 전 세계 육지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인터넷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이며 우리는 지난 40년간 이 불안정한 연결에 의존해 왔습니다. 삼성의 새로운 기술은 땅 위에 안테나를 버리고 궤도 위의 위성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주머니 속의 무거운 기기를 없애는 앰비언트 컴퓨팅에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 데스크톱 PC에서 노트북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진화했던 인류는 결국 더 가볍고 자유로운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으며 삼성이 노리는 지점은 바로 그 하드웨어의 형태가 사라진 세상의 패권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삼성전자의 손을 잡고 우주 생태계를 그리려 하는지에 대한 답은 자명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연결하고 제어하는 핵심 심장부인 반도체 기술에서 삼성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지상과 우주를 잇는 거대 삼각동맹의 완성입니다. 삼성은 이제 스마트폰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우주 인터넷 시대의 입구를 독점하는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하며 이러한 수직 계열화는 퀄컴이나 애플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기술적 만리장성을 쌓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는 위기가 아닌 새로운 인프라 시장의 기회입니다. 산간 오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사막에서 자율주행차를 타는 모든 순간에 삼성의 칩이 없으면 연결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이 변하는 길목에 미리 가서 서 있는 사람들이며 삼성전자가 우주로 향하는 데이터의 관문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읽어내는 안목이 부의 파도를 타는 고수의 비결입니다. 2026년 현재 발표된 실적은 단순히 반도체를 많이 판 결과가 아니라 통신칩의 기술력이 실질적인 부로 환산되기 시작한 결과물이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낡은 단어를 역사 속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주와 인공지능 그리고 통신의 융합 분야에서 확보한 초기 리더십은 향후 10년의 자본 권력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애플이 브랜드 가치를 자랑할 때 삼성은 설계부터 공정 그리고 완제품 조립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전 세계 유일의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기지국이 있어야 전화가 된다는 상식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보의 흐름을 누가 가장 잘 받아내느냐가 관건이 된 지금 삼성과 스타링크의 결합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으며 이미 숫자로 그리고 기술로 우리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00만 년 전 공룡의 멸종과도 같은 스마트폰의 종말을 주도하며 우주적 규모의 성장을 예고하는 이 순간은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를 넘어 미래를 읽는 안목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돈은 항상 더 편리하고 자유로운 기술을 향해 흐르며 그 길목에 선 삼성은 이제 인류의 삶 그 자체를
인프라화하고 있습니다. 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러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고 대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숨겨둔 비밀 병기이자 기술적 도약의 정점인 엑시노스 모뎀 5400의 실체를 파헤쳐보면 이것이 단순히 스마트폰의 부품 하나를 교체한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재래식 동력을 버리고 차세대 초고성능 추진력을 장착한 것과 다름없는 거대한 진보입니다. 기계적 사양에 큰 관심이 없는 이들은 모뎀 칩 하나가 바뀐 것이 무엇이 그리 대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칩 안에는 인류가 지난 수십 년간 극복하지 못했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한 혁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성통신이라는 영역은 말은 쉽지만 기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물리적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성권 너머 7,000km 위에서 시속이만 7,000km라는 초월적인 속도로 이동하는 위성을 향해 손가락만한 신호를 오차없이 전달하는 것은 마치 쏜살같이 달려가는 자기부상 열차 안에서 창밖으로 실을 던져 마주 오는 열차의 미세한 바늘 구멍에 꿰는 것만큼이나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초고난도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거대한 수신기와 폭발적인 전력 소모, 그리고 그로 인한 극심한 발열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콜드칩이라 부르는 마법 같은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삼성이 자랑하는 4나노 초미세 공정으로 정교하게 깎아낸 이 칩은 방대한 연산을 처리하면서도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는 초정밀 설계가 핵심입니다. 보통 위성이 데이터를 쏘아 올리면 기기가 과열되어 시스템이 멈추기 마련이지만 엑시노스 5400은 얼음 같은 냉정함을 유지하며 우주와의 통신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열 제어 능력 덕분에 부피가 작은 워치나 스마트링에서도 우주 통신이 가능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칩의 내부에는 전용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를 탑재한 아주 영리한 인공지능 비서가 들어 있습니다. 위성이 엄청난 속도로 궤도를 지날 때 발생하는 신호의 왜곡인 도플러 효과는 기존 기술로는 해결하기 매우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과거에는 연결을 위해 스마트폰을 하늘 위로 들고 신호를 찾아 헤매야 했지만 이제는 지능형 칩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위성의 비행 궤적을 찰나의 순간에 계산해냅니다. 위성이 나타날 길목을 미리 파악하고 데이터에 마중물을 부어버리는 이 방식은 기존 대비 수십 배 빠른 응답 속도를 가능하게 하며 주머니 속이나 격렬한 운동 중에도 우주와의 링크를 견고하게 유지합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삼성은 타협 없는 철옹성을 구축했습니다. 위성 신호 탈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양자 컴퓨팅의 공격조차 무력화하는 양자 내성 암호를 칩 자체에 내장한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어떤 해킹 기술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세운 셈이며 퀄컴이나 애플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기술적 만리장성을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삼성은 발열과 끊김, 그리고 보안에 구멍이 없는 우주통신 칩의 독점적 양산 체제를 전 세계에 선포하며 단순한 위성 통화 기능을 넘어선 표준의 주도권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칩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받아줄 하늘의 인프라가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등장하며 파괴적인 시너지를 완성합니다. 머스크는 지금 전 지구를 거대한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으며 스타링크가 발표한 다이렉트 투셀 기술은 위성을 하늘 높이 떠 있는 거대한 기지국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타링크의 우주 기지국과 가장 완벽하게 대화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을 세계 최초로 칩에 박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하늘에 거대한 판을 깔면 그 위에서 가장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노는 주인공은 바로 삼성의 칩을 가진 기기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협력을 넘어선 우주 삼각 동맹의 마침표를 의미합니다. 지상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기차가 달리고 하늘 위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떠 있으며 이 둘을 연결하고 제어하는 핵심 반도체를 삼성이 제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삼성은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모든 것이 연결된 우주 생태계의 심장을 직접 제조하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합은 기존 통신사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싼 요금을 내며 지상 기지국에 의존하던 시대는 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전력 소모 없이 24시간 내내 붙잡고 있는 삼성의 기기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의 티모바일이
위성 서비스의 1순위 지원 기기로 삼성의 갤럭시를 낙점한 것은 위성 통신 시대의 표준을 삼성이 정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한 강력한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은 삼성이 단순히 폰을 파는 회사를 넘어 우주 인터넷 시대의 입구를 독점하는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스마트폰 시장에서 교체 주기를 고민하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기 변경을 넘어 삶의 기초 인프라를 바꾸는 일이며 산간오지나 사막, 그 어디에서든 삼성의 칩이 없으면 세상과의 연결이 차단되는 시대의 서막입니다. 삼성이 그리는 포스트 스마트폰의 청사진은 주머니 속에 무거운 기기를 꺼내지 않고도 손목 위에 워치 하나로 지구 저편과 수정처럼 맑은 영상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주와 대화하는 자립형 기기의 탄생은 심리스한 전환 기술을 통해 우리가 도심에 있든 극지에 있든 수신불가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릴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공인 갤럭시 워치는 엑시노스 5400을 탑재함으로써 스마트폰의 중계 없이 스타링크와 직결되는 기기 독립의 시대를 엽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콘텐츠를 즐기는 보조기기로 물러나고 늘 몸에 지니는 웨어러블이 메인 소통 창구의 왕좌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준비 중인 안경 형태의 XR 기기 역시 이 칩의 핵심 수혜자로서 끊김없는 비서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애플이 워치와 비전에 집착하는 이유도 결국 우리 몸의 모든 구석을 기기로 점령해야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며 삼성은 그 핵심 인프라인 칩을 직접 찍어냄으로써 향후 10년의 자본 권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는 결국 시장 점유율의 격차와 주식 계좌의 수익률 차이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입니다. 삼성의 위성 통신 칩이 지구상의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거대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닦았다면 이제 그 고속도로의 종착역이자 가장 혁명적인 디바이스인 인간의 뇌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우주 생태계의 마지막 퍼즐은 손목 위에 워치나 안경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두개골 안으로 직접 침투하는 뉴럴링크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가 몸 밖에 머무는 단계를 지나 인류가 기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사이보그 제네시스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머스크는 뇌를 신성한 영역이 아닌 복잡한 전기 회로 기판으로 정의하며 눈은 카메라 렌즈로, 시신경은 데이터 케이블로, 그리고 시각 피질은 모니터인 셈이라는 철저한 공학적 제1원칙에 따라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사실 300년 전인 1755년 샤를 르루아라는 의사가 선천적 시각장애 환자의 머리에 구리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보냈던 무모한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취도 없이 진행된 그 처절한 실패는 인류에게 뇌는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무거운 교훈을 남겼지만 인간의 욕망은 금기보다 강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 윌리엄 도벨이 환자의 뇌시각 피질에 백금 전극 68개를 꽂아 빛나는 점을 보게 함으로써 신의 저주를 풀었다는 찬사를 받았으나 감염과 발열이라는 생물학적 한계에 부딪혀 환자들을 다시 어둠 속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일론 머스크와 뉴럴링크는 의학이 아닌 통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며 300년간 인류가 실패해온 시각 정복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뉴럴링크가 개발한 N1 칩과 이를 이식하는 R1 로봇은 과거의 실패를 압도하는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에 불과한 초미세실 형태의 전극일천 24개를 뇌세포에 손상 없이 정밀하게 박아넣는 로봇 기술은 인간 의사의 물리적 한계를 기계로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1024개의 전극은 곧 1024개의 화소와 같으며 비록 초기에는 저해상도의 그래픽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전극의 수는 수만 개로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곧 인간의 눈을 넘어서는 초고 해상도의 세상을 뇌 속에 직접 투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혁명은 단순히 장애를 치료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머스크가 선언한 블라인드 사이트는 가시광선이라는 좁은 영역에 갇힌 인간의 한계를 능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카메라 센서의 교체만으로 밤을 낮처럼 보는 야간 투시 기능이나 적외선과 자외선을 넘나드는 시각적 자유, 그리고 멀리 있는 글씨를 뇌 속에서 당겨보는 줌 기능은 이제 치료가 아닌
인체 개조와 진화의 영역입니다. 이는 시각 장애를 가진 이들이 일반인보다 더 우월한 시각 능력을 갖추게 되는 전례 없는 역설을 만들어내며 인류를 초능력자의 시대로 인도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우주통신의 규격을 독점하고 머스크가 그 신호를 뇌로 직접 꽂아 넣는 인프라를 완성하는 순간 부의 권력은 생물학적 한계를 기술 자본으로 대체한 이들에게 완전히 이동합니다. 2026년 현재 이미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하며 본격적인 사이버네틱 아이의 시대를 예고하는 뉴럴링크의 행보는 삼성의 20조 원 실적과 궤를 같이 하는 거대한 부의 파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다는 개념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융합은 단순한 의료 혁신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진화의 이면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거대한 대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엑시노스 5400 칩에 내장한 양자 내성 암호는 양자 컴퓨터의 공격조차 무력화하는 철옹성이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신경 데이터를 특정 기업의 생태계 안에 영원히 가두는 보이지 않는 창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초연결의 자유가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그 연결을 통제하는 자의 권력은 신의 영역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양자 감옥의 실체입니다. 과거의 해킹이 단순히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계좌의 돈을 훔치는 수준이었다면 뉴럴링크와 우주통신이 결합된 시대의 해킹은 인간의 지각 자체를 조작하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내 눈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내 시각 정보를 가로채 내가 보지도 않은 것을 보게 만들거나 반대로 내 눈앞을 원치 않는 광고판으로 도배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료 결제를 하셔야 앞이 보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뇌 속에 직접 뜨는 디스토피아는 더 이상 블랙미러 속의 허구가 아닙니다. 뇌 속에 박힌 전극이 24시간 내내 나의 감정과 의지를 데이터화하여 위성으로 쏘아 올릴 때 과연 인간의 순수한 자유의지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뉴로라이트, 즉 신경 자유권에 대한 법적 논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 데이터를 보호하고 기업이 무단으로 신경 신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안들은 삼성이 구축한 우주 인프라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윤리와 법은 언제나 거북이처럼 뒤따라가는 격차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냉정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지정학적 지도 또한 급격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고향인 한국은 이제 메모리 제조 국가를 넘어 우주 인터넷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재평가받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삼성의 최대 제조 허브인 베트남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공장에서 우주 통신 기기와 뇌이식 칩을 생산하는 초정밀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베트남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삼성의 20조 원 수익이 동남아시아 경제의 심장까지 뛰게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 간의 부의 위계 질서를 바꾸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뼈아픈 현실은 디지털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돈만 있으면 혹은 보험만 되면 안경 맞추듯이 뇌 수술을 받고 앞을 보게 되거나 남들보다 수천 배 빠른 인지 능력을 갖추게 되는 세상은 곧 인류의 종 자체를 둘러싼 계급 분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술을 소유한 사이보그 신인류와 이를 거부하거나 소외된 순수 인간 사이의 간극은 과거의 빈부격차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론적 소외를 야기할 것입니다. 삼성과 스타링크가 쏘아올린 이 화려한 축포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진화의 기회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대다수에게는 탈출할 수 없는 기술적 예속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8년의 갤럭시 언팩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경영진은 더 이상 주머니에서 세련된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손목에는 얇은 워치가 감겨 있고 손가락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스마트 링이 끼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허공을 향해 손짓하며 지구 반대편의 동료와 수정처럼 맑은 홀로그램 영상 통화를 시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그리는 포스트 스마트폰의 청사진이자 우리가 마주할 가까운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스스로 우주와 대화하는 자립형 기기인 위성 네이티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기들이 기지국 신호를 찾아 구걸하던 구걸형이었다면 이제는 엑시노스 5400을 통해 스스로 생존하는 자립형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심리스한 전환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하철이나 도심 한복판에 있을 때는 기존의 오지망을 쓰다가 인프라가 닿지 않는 극지나 오지로 이동하는 찰나 어떤 조작 없이도 상단 안테나가 위성 모드로 매끄럽게 교체됩니다. 수신 불가라는 단어가 국어 사전에서나 볼 법한 옛말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종말을 완성할 주인공은 바로 갤럭시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장치입니다. 운동을 하러 나갈 때 무거운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야 했던 귀찮음과 혹시 모를 중요한 연락을 놓칠까봐 느끼던 불안감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중계 없이도 워치 스스로 스타링크와 직결되어 험준한 산맥 정상이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메시지를 주고받고 보이스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기 독립의 시작이며 스마트폰은 이제 콘텐츠를 즐기는 대화면 보조기기로 물러나고 늘 몸에 지니는 웨어러블이 메인 소통 창구의 왕좌를 차지할 것입니다. 삼성이 준비 중인 안경 형태의 XR 기기 역시 이 흐름의 핵심 수혜자입니다. 안경 형태의 기기는 인공지능 비서와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하며 와이파이가 없는 야외에서 엑시노스 5400은 이 안경이 끊김없이 비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는 생명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애플이 워치와 비전에 집착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이제는 우리 몸의 모든 구석구석을 기기로 점령해야 하는 시대가 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의 핵심 인프라를 누가 주느냐가 향후 10년의 자본 권력을 결정할 것이며 삼성은 지금 그 독점적 지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칩을 받아 쓰는 다른 제조사들이 허둥지둥할 때 삼성은 직접 찍어낸 위성통신 칩을 자기네 기기에 가장 먼저 탑재하며 시장 점유율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2035년경에 이르면 이야기는 더욱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호언장 담대로라면 시각장애가 더 이상 운명이 아닌 선택의 영역이 될지도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혹은 보험만 되면 안경 맞추듯이 뇌 수술을 받고 앞을 보게 되거나 라식 수술을 하듯이 뇌칩 업그레이드를 받으러 가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인류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벽을 기술로 부숴왔으며 이제 우리는 뇌와 컴퓨터의 결합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도박판에 칩을 걸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딜러가 패를 돌리기 시작했고 이 게임의 끝이 파멸일지 아니면 신인류의 탄생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본다는 개념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300년 전 르루아의 전기 고문 같았던 실험부터 2020년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까지 어둠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집념은 지독하고도 경이롭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자신이 빛을 잃게 된다면 뇌에 구멍을 뚫고 칩을 넣는 수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수술로 남들보다 더 뛰어난 눈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윤리는 거북이처럼 뒤따라가는 그 격차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삼성과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고 그려가는 이 거대한 우주 생태계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간 존재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숫자로 이야기해 봅시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안 되면 연구소의 장난감일 뿐이지만 삼성의 이 칩은 지금 주가 지도를 통째로 새로 쓰고 있습니다. 2026년 발표된 영업이익 20조 원은 단순히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 낸 실적이 아니라 통신칩 사업부의 기술력이 실질적인 돈으로 환산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을 메모리 제조사를 넘어 우주 인터넷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는 올해 들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주와 인공지능 그리고 통신의 융합 분야에서 확보한 초기 리더십은 부의 파도를 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이 변하는 길목에 미리 가서 서 있는 사람들이며
삼성전자가 우주로 향하는 데이터의 관문을 장악했음을 읽어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가치는 애플이 높을지 모르나 우주라는 하드웨어 전쟁터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애플은 스스로 칩을 설계하지만 생산 시설이 없는 반면 삼성은 설계부터 공정 그리고 완제품 조립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전 세계 유일의 토탈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직 계열화가 우주 경쟁에서 압도적인 시너지를 발휘하며 폰 자체가 사라지고 시계와 반지 그리고 안경으로 기능이 흩어지는 시대에 삼성은 그 기기들을 하나로 묶어줄 위성, 통신 칩을 가장 앞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기지국이 있어야 전화가 된다는 상식은 무너졌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보의 흐름을 누가 가장 잘 받아내느냐가 관건이 된 지금 그 중심에 삼성이 있고 파트너로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으며 이미 숫자로 그리고 기술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은 항상 더 편리하고 자유로운 기술을 향해 흐르며 그 길목에 삼성과 스타링크가 있습니다. 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세상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야 하며 오늘 우리가 목도한 이 거대한 기술적 융합이 여러분의 자산이 우주 끝까지 우상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던 제조기업이었다면 앞으로의 삼성은 우주와 인간의 뇌를 잇는 거대한 신경망, 인프라의 독점적 운영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영업이익 20조 원은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아직 삼성의 가치를 스마트폰과 반도체라는 낡은 카테고리에 가두어 두고 있지만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미 이 기업이 인류의 진화 그 자체를 상품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의 흐름은 언제나 기술의 정점과 인간의 욕망이 만나는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통해 지구 전체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고 뉴럴링크를 통해 그 통신망을 인간의 뇌에 직접 꽂아 넣으려 할 때 삼성이 그 모든 연결의 심장부인 칩을 독점, 공급한다는 사실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 자본이 어디로 흐를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협력을 넘어선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버리고 워치와 링, 그리고 뇌칩을 통해 우주와 직결되는 순간 삼성은 전 인류의 지각과 통신을 매개하는 가장 강력한 정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삼성전자 주가를 논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업황의 부진을 논하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업을 우주 인터넷 시대의 게이트키퍼로 정의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위성에서 뇌로, 뇌에서 위성으로 흐르는 그 길목에서 통행세를 받는 기업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부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변화를 설계하고 그 정점에 미리 가 있는 자들의 전유물입니다. 삼성과 머스크가 만든 이 거대한 우주 삼각 동맹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우리는 그 변곡점 위에서 생존을 넘어선 거대한 부의 기회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기술의 발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300년 전에 조잡한 전기 실험이 오늘날의 블라인드 사이트로 진화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놀라운 기술들도 머지않아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우주 끝까지 우상향하는 불을 거머쥘 것인지는 지금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으며 이제 그 흐름을 이해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기술은 항상 더 편리하고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흐르며 그 흐름의 끝에는 인간과 기계 그리고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삼성이 엑시노스 5400을 통해 그 관문을 열었고 뉴럴링크가 그 문을 통해 인간의 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거대한 서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과거의 상식에 매몰되지 않고 변화의 실체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부의 지도와 인류의 운명이 동시에 재편되는 지금 삼성전자가 그리는 우주적 규모의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변화를 읽는 안목이 곧 여러분의 자산이 되는 시대, 그 길목에서 흔들리지 않는 통찰로 미래를 선점하시길 바랍니다.